네, 이어서 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눈썹 문신, 멋으로 하는 타투를 의사에게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범죄 행위로 취급되던 문신 시술이 이제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김세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찍고 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정말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제 드디어 합법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었고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면 형사처벌이 범죄였던 거죠? 네, 실제로 사건도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주변 사람 중에 이제는 문신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뭐 눈썹 문신 많이 하니까요. 눈썹 문신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포함해서 이제 최근 10년 동안 특히 문신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돼서 한국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가 1,3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시술자는 그 35만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신하는 타투는 35만 명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문신은 뭐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 시술도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뭐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요. 네.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알고 봤더니 K 타투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들도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고 특히 MZ 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 혹은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 이런 것들로 인식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오로지 한국에서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법과 같은 법률에서 지금 의료인만 타투, 문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료법 27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뭔지 문신이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정해놓은 건 아닌데 이제 대법원이 1992년에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 부위에 그 눈썹 문신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버린 것이죠.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의료인이 아닌 문신 시술자들은 처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법원의 입장은 문신용 침으로 인해서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 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좀 법들이 현실과는 좀 딴판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의사들도 눈썹 문신은 그렇죠. 전문 숍에 가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반영구 화장 시술은 병원에서 하는 곳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또 가서 보면은 의사 중에 누가 타투를 한다는 말인지 타투는 또 그 분야만의 예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냥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그림 전공하신 분들이 타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과 법원이 따로 가는 대표적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2023년의 조사 자료를 보면요. 문신 시술 이용자의 82%,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 이상이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한 그 소수의 경우도 막상 병원에서는 비의료인 인력이 시술을 해주더라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식으로 시술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서 하더라도 그 수가 굉장히 적고 해도 간판만 달아놓고 의사가 아닌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사실은 그 있으나 마나한 그런 네. 규제 행위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많았어요. 네. 이걸 악용해서 악의적으로 시술자를 신고하거나 이를 음. 빌미로 협박하거나 이런 네. 일들이 많았고 또 이제 무조건 불법화하다 보니까 몰래 이루어지는 음성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음. 문신 시술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그런 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관련해서 여러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게 네.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해주기도 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투이스트가 몇 년 전에 이제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벌금형 받아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벌금형 받은 일로 이제 타투 유니온 노조가 결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 노조의 회장 김도윤 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타투이스트들이 한국인이 많고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브래드 피트 포함해서 타투를 받았을 정도의 세계적인 타투이스트인데 역시나 의료법 위반으로 네. 타투했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그 이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타투 유니언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김 지회장이 하는 말이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 타투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야 되나 네. 생각을 했고 이런 투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포항에 올라온 사건들을 봐도 네. 약간 부당한 환불이나 사후 관리 요구를 하면서 네. 그거 안 들어주면 이제 신고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네. 그것 때문에 신고해서 어. 재판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문제가 시술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시술 과정에서 성추행 같은 피해가 있어도 신고할까 봐 고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사실 이런 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별 법원에서는 문신 시술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판결 나왔을 때 무죄 판결 나왔을 때 한번 저희가 법률 톡톡에서 나누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하급심 법원 중에서 이제 이런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주지방법원이었는데요. 이제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 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하지만 다른 하급심 법원들, 대구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다 처벌이 됐고요. 네. 포항도 최근까지 처벌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원들 간의 판결이 엇갈리는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 최근에서도 사건 했던 걸 보면은 네. 이제 문신 눈썹 시술을 하는 샵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요 위반으로 그 손님 한 명이 네. 치료비 요청하는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시술에 문제가 없었고 네. 당신이 사후 관리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으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원마다 무죄 판결 내리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랬던 이제 문신 시술이 이제 합법화가 된 거네요. 드디어, 예. 바로 9월 25일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 예. 이 문신사법 이게 좀 어떤 내용의 법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회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다 문신행위로 정의를 하면서 네. 이제 의사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문신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아직도 문신 제거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도 금지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문신사 자격을 딴 사람도 이제 위생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와 양, 문신 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신사법 시행일은 곧 공포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시행이 시작되고 네.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제 과도기 있기 때문에 네. 임시 등록이나 그런 특례를 둬서 네.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직 이 문신을 주변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 네. 해본 적은 없거든요. 눈썹도 그렇고 변호사님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눈썹 양도 네. 적어지더라고요. 네. 정말 이 전 세계의 타투 트렌드가 서울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의 타투 기술과 예술성 정말 높게 평가받아 왔지만 또 그동안 타투 시술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또 유일한 나라가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법이 실제 국민들의 삶과 또 발전을 막고 서 있는 이 모순의 오명에서 벗어져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문신 합법화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